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세기 전에 쓰인 소설,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소설이 아니고요, 1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 경고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혹시 지면서 이긴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 모순 덩어리 같은 문장이요. 바로 아큐정전이라는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패배가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자, 그 기묘한 승리의 기술, 바로 정신승리법입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아마 나도 이런 적 있는데? 하실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분명히 졌어요. 굴욕도 당하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사실 내가 이긴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기만인 셈입니다. 이 정신승리법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주인공 아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불량배한테 진짜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아세요? 나는 아들뻘 되는 놈한테 맞은 셈이니까 이건 내가 진 게 아니지. 와, 이 정도면 진짜 끔찍한 모욕을 순식간에 승리로 바꿔버리는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패배의 기술. 이 기가 막힌 기술의 대가, IQ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아큐라는 인물은요, 그냥 소설 속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가 루쉰이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전체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한 거죠. 낡은 사회 구조에 계속 짓밟히면서도 정신승리라는 좀 이상한 갑옷, 이걸로 어떻게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어쩌면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자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 장, 한 국가의 병입니다. 아큐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그 시대, 작가 루시는 대체 사회에 어떤 병을 진단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작가 루시는 원래 의대생이었어요. 진짜 의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 사람들의 썩어가는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구나. 바로 병든 정신을 고치는 거. 그래서 손에 들었던 메스를 내려놓고 펜을 잡은 겁니다. 글을 통해서 사회라는 거대한 환자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려고 했던 거죠. 네, 아큐가 살았던 20세기 초 중국이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정말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혼돈의 시대 그 자체였어요. 당시 중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안으로는 낡아빠진 봉건 제도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밖에서는 또 외국 세력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정말 숨 쉴 틈이 없었죠. 그런 와중에 이것만 성공하면 하고 기대를 걸었던 신의 혁명마저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회 전체가 엄청난 좌절감, 무력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혁명의 비극. 그렇다면 아큐가 살아남기 위해 썼던 그 생존 전략, 그 정신승리법이 어떻게 오히려 그를 파멸로 몰고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신승리라는 게요, 사실은 스스로를 가두는 완벽한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억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머릿속에서는 더 크게 내가 이겼다를 외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바꿀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억압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큐의 비극적인 역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든 내 자존감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발버둥이 오히려 현실에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그냥 다 빼앗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아큐의 머릿속에서는 늘 자기가 이기고 화려한 승리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몸, 그의 발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척박하고 비참한 현실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절대로 메워질 수 없는 이 상상과 현실의 차이, 이게 바로 아큐라는 인물이 가진 비극의 핵심입니다.
결국 아큐는요, 혁명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 다니다가 어이없게 도둑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로 소비될 뿐이죠. 이건 단순히 아큐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사회 전체의 죽음을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장면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아큐의 유령. 소설 속 아큐는 100년도 더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유령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루신이 100년 전에 소설에서 묘사했던 이 정신승리법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현대 심리학 개념들이랑 소름 돋게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믿음이랑 현실이 부딪힐 때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인지부조화라던가 뭐든지 나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려는 자기 고양 편향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루시는 시대를 훨씬 앞서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본 심리학자였던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큐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에이,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뀌어 이러면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거. 또 뭐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하면서 자기 잘못을 슬쩍 합리화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21세기 버전의 정신승리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루신의 이런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작품이 세계적인 고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한편에서는 이건 너무 심한 자기 비하 아니냐, 우리 민족을 너무 깎아내린다 라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루신이 정말로 원했던 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장 어두운 현실, 가장 깊은 절망을 똑바로 봐야만 거기서부터 진짜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글은 입에는 쓴 약이었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를 죽이려는 독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한 희망의 처방전이었던 셈입니다. 자, 루신의 경고는 100년 전의 한 나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은 시대를 건너뛰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는 아큐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힘들고 혹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그저 달콤한 정신적 승리라는 그늘 뒤에 숨어버리는 순간은 정말 없으신가요?